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선과 본선에서 나타날 선거 부정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선관위부터 들여다보니까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라는 것을 보니까요. 왜 부정선거를 이승만이 했기 때문에 그 하야를 학생들이 주장한 게 4.19죠. 그래서 거리 시위가 성공을 해서 이승만은 1960년 4월에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시국 수습을 위해서 개헌하고 또 총선을 해야 했어요. 이때 그 독일식 그런 법이나 헌법의 기본법 강조 이런 걸 해서 내각 책임제와 헌법재판소를 만들고 또 이 당시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었죠. 그런데 사실은 법 위에 군림하는 게 총이라고 박정희가 1961년 쿠데타로 들어서게 돼서 모든 그 인간의 그 기본권을 존중하고 또 법 제정을 하고 뭐 헌법을 정비하고 이런 모든 법에 관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는 공직선거법이나 국민투표법으로도 그 선거법을 관리할 수 있어요. 잘만 관리가 된다 그러면 어떤 선관위가 있어서 잘 그 선거를 공정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박근혜 때를 보니까요. 선관위의 위원장이 양승태였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있었고 대법원장, 즉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있었고 다수당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가 있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어떤 권력지향적인 선거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시겠죠. 임기는 6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2017년 임명된 새로운 인물도 사실은 그 법관이 이 선관위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2012년 법원 행정처 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양승태와 어떤 연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걱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지지율 조사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지율을 발표한다는 것은 어떤 모든 그 대중, 그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 숫자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여론 조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을 함부로 발표하면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의 경우는 폭스뉴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계와 공화당계 양측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를 그 조인트에서 조사하라 이렇게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공정성이 있어야만 정확한 그 지지율 조사가 되기 때문에 또 사실은 정치하는 쪽에서도 그것이 사실은 낫죠. 공정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고 싶어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참고로 그 트럼프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았음에도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겼다는 것이 미국의 지난 대선 결과였죠. 근데 한국에서는 여론조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 이것을 매월 조사하겠다라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얘기를 하냐면 그래야 돈벌이를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거마다 진짜 난립하는 여론조사 기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문제가 된 그런 지지율 조사를 한 곳이 그 유명한 리얼미터라는 것이죠.
리얼미터 이택수 사장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김어준과 중학교 동기동창으로서 김어준이 무슨 CBS인가 그런 데서 방송을 하면서 저기 지지율 조사를 한번 시작해봐라. 이런 식으로 친구니까 한번 던져준 말을 가지고 이택수라는 사장이 그 지지율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가장 리얼미터가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그런 선관위에서 또 얘기되고 있는 것이 리얼미터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두 가지 케이스를 보겠는데요. 진보층 대상 선호도를 조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최하위권으로 둔 결과를 보도를 했어요. 리얼미터가. 그래서 왜 이런 조사가 있을 수 있나 봤더니 유선 전화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집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하기 때문에 즉 보수층, 여자, 노인층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전화를 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2018년 6월에 직무 수행 평가를 리얼미터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최하위로 17위 이재명 지사가 선출된 것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발표를 하는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조사 기관을 보면 리서치 뷰의 경우는 또 그 이재명하고 전해철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를 조사했을 때 리서치 뷰가 이제 조사 기관으로 응답률이 2.7%밖에 안 됐어요. 보통 응답률이 한 15% 정도는 돼야지 10%에서 15%는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응답률이 2.7%라는 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조사 방법이에요. 게다가 유선, 무선 50%씩 할당을 해서 했는데 이것은 보수층을 상대로 상당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유선 전화 쓰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이제 무선의 중요성을 그렇게 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엉터리 조사를 발표를 했다는 것과 또 민주당 권리당원 규모가 14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 그랬는데 단 51명만을 조사한 거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지율 조사를 발표하면 신문에서는 그냥 받아서 쓰기 때문에 그 세세한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아니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지율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리얼미터의 경우는 자동응답,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한다는 것에 해당하죠. 그렇게 자동응답을 하고 다른 데서는 뭐 전화를 직접 걸어서 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리얼미터 조사로 다시 들어가서 한 예를 보면은 표본, 그러니까 샘플링을 한다 그래서 그 조사 대상 수가 16만 명이었다 그래봐요. 표본 수가. 그런데 그 중에서 부재중이라든가 통화 중인 경우도 못하죠. 결번, 또 어떤 사업체 번호였다든가 팩스 번호였다든가 하는 것이 무려 81%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뺐어요. 그 나머지 19%를 가지고 그 숫자가 보니까 3만 명 정도죠. 3만 명 정도를 가지고 이제 직접 조사 대상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거기 중에서도 접촉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나 이거 조사에 응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중도 이탈자를 빼니까 1752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총 맨 처음 표본수 16만 명 이상의 표본을 가진 거에서 단지 1752명만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응답률은 5.8%가 됐어요. 그런데 조사 시간을 보니까 12시에서 18시, 즉 6시, 오후 6시까지 조사를 했어요. 그랬다면 일하는 사람, 직장인, 화이트 컬러 뭐 이런 분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뭐 보수 중에서 오히려 더 많이 응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리얼미터에서는 자동응답을 하게 되면 야당 측에서 더 많이 지지율 조사 응답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말도 이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엉터리 조사를 해가지고 마구 발표를 매월 하겠다는 것이 리얼미터입니다. 굉장히 흥분되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왜 전화를 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렇지만 조사 기관은 그거를 거절당했다고 그러지만 그 중간에서 끊기는 것을 조사 기관에서 자기가 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게 되는 겁니다. 전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트윗에서 보니까 권리당원이었어요, 이분이. 근데 왜 그 경선에서 정당 경선, 더민주당 경선에서 권리당원으로 이분은 굉장히 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답이 나오냐면 전화해서 귀하의 전화번호는 선거인단 명부가 아닙니다. 이런 식의 답을 주면서 뚝 끊기는 것을 이분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당일에 전화가 안 되도록 한 이런 장치가 있다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정당 사무실에서라도 투표가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단순히 전화번호로만 가지고 그 권리당원의 그 숫자를 조사를 한다는 것은 누구를 지지하느냐 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 보도할 수 없다는 선관위법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선거관리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에서 좀 문제가 크다 그러고요. 한국 갤럽의 경우는 미국 갤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요즘 보면은 그 일반 기업의 마케팅을 위한 조사도 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그런 큰 단위인 경우에는 어떤 압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지요. 근데 한국 갤럽은 뭐가 유명하냐면 이명박 시절에 선거 대책위원장으로 최시중이라는 한국 갤럽 사장이 들어갔었어요. 최시중은 나중에 방통위원장이 돼서 오명을 날렸었죠. 그런데 갤럽 조사 기관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명박과는 무슨 동향인가 그런 또 그런 관계가 있어서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그런데 양승태가 만약에 중앙선거위원장이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10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25개 구청장 중에서 21개의 구청장이 그 민주당 쪽 사람으로 압승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은 낙선을 해서 오세훈이 당선됐었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왜냐하면 구청장은 그러니까 저기 민주계를 뽑고 어떻게 시장은 오세훈이 당선될 수 있었냐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말이 있었죠. 현재 선관위 구성을 보면은 대통령이 3사람을 뽑고요. 대통령이 뽑은 대법원장이 또 3사람을 뽑아요. 국회에서는 3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쏠려 있죠. 선관위 구성이. 그래서 그리고요. 사전투표함의 문제가 CCTV로 그거를 관리를 하는 관제탑 같은 게 있는데 굉장히 많은 투표함 중에서 4개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4개만 들여다보니까 나머지 수많은 것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좀 굉장히 허술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전투표로서 선거 부정의 가능성이 증명됐었어요. 2014년.